탈모 초기 증상으로 고민하거나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탈모 초기 치료에 대해서 오늘 의사가 정리해주는 탈모약 총정리, 그리고 내 모낭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정말 탈모인지,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또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뭘 발라야 할지, 어떤 시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영양제는 또 뭘 먹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신데, 건강 프로 질병의 법칙에서 못다한 이야기, 내 소중한 모낭을 지키는 콜라겐의 비밀까지 10분 동안 디테일하게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탈모가 의심되시면 가장 먼저 약국으로 달려가셔서 탈모 영양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뭐 탈모 약을 구매해서 뭐 바르시거나 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요. 내 탈모가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유형에 맞게 어떤 약을 쓸지가 정해지는데요. 자, 먼저 가장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탈모가 바로 남성형 탈모인데요. 안드로겐성 탈모라고도 하죠. 앞머리가 M자형으로 이렇게 점점 이마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마가 되게 넓어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앞머리가 이렇게 M자형으로 줄어드는 형태의 탈모가 있고요. 또 이제 할아버님들 중에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탁 멋있게 쓰시면은 탈모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더운데 들어가서 모자를 탁 벗으시는 순간 정수리 부분에 몇 가닥밖에 없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M자로 앞머리가 점점 줄어들거나 또 가늘어지거나, 혹은 정수리 부분에만 국한돼서 가늘어지거나 모발이 소실되는 것은 유전 또는 호르몬과 관련된 탈모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여성형 탈모인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수리가 동그랗게 탈모가 오신 거 본 적 있으신가요? 할아버님들은 종종 있으신데 할머님들 머리 중간 부분에 이렇게 탈모 오신 거 본 적 있으세요? 두 번째는 여성형 탈모인데요.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와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는 식으로 보이고, 그리고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지게 되는데요. 할머님이 이렇게 할아버지들처럼 이렇게 정수리 부분이 딱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탈모는 우리가 잘 보지를 못했잖아요. 여성형 탈모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도 정수리가 딱 비어 보이는 식으로는 오지 않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휴지기 탈모인데요. 이것은 스트레스와 영양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탈모가 오는 경우입니다. 모발의 생장 주기에 따라서 3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그 3개의 페이지 중에 휴지기에 굉장히 빠르게 빠지게 되고, 휴지기가 아닌 상태의 모발도 동시에 빠지게 되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굉장히 탈모가 심하게 온 것처럼 머리가 비어 보이고 가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요. 굉장히 큰 수술을 하셨거나 출산을 했거나 다이어트 중인 사람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휴지기 탈모는 약보다는 건강과 관리가 우선이 됩니다. 질병의 법칙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뒷머리와 앞머리를 빼서 한번 굵기를 비교해 보세요. 앞머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면 모낭이 이미 공격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가 바로 약물을 고려해야 될 탈모 치료의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탈모약 완벽 분석, 탈모약의 총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탈모는 먹는 약이 있고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먹는 약은 대체로 호르몬과 관련된 약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 탈모가 있어서요, 탈모 치료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젊은 남자 30대 40대 환자분들에게 주로 처음으로 입문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프로페시아입니다. 프로페시아의 성분은 피나스트리드인데요. 정수리 탈모가 있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효과가 검증된 약이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으로 첫 번째 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에요. 이 피나스트리드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이 주로 아보다트라고 하는 두타스트리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두타스트리드는 M자형 탈모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두타스트리드는 차단 범위가 피나스트리드보다 넓어서 정수리뿐 아니라 M자형 탈모에서도 치료 효과가 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부작용 우려가
다른 약들보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주의 깊게 처방받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약들은 가임기 여성은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호르몬제이기 때문이죠. 이 약을 먹었더니 좀 머리가 나는 것 같고 탈모도 훨씬 덜해졌어 라고 하면서 남편 약을 아내가 먹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르는 약인데요. 바르는 약으로는 미녹시딜이 많이 사용됩니다. 미녹시딜은 혈관을 확장해서 모낭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미녹시딜은 사실 2차 고혈압 약제로도 사용되는데요.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녹시딜은 먹는 약으로도 발모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발모 효과 부작용으로 모발뿐 아니라 인중이라든가 몸의 다른 부위에도 털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꿀팁은 처음에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쉐딩 현상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머리가 더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오히려 더 빠지는 것 같아, 나하고 이 약 안 맞나 봐 라고 생각하시면서 약을 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건강한 머리가 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끊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탈모약으로는 주로 피나스트리드, 두타스트리드, 그리고 바르는 약으로 부분적으로 미녹시딜 바르는 약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것이 다일까요? 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죠. 바로 영양치료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마운자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많이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꼭 먹어야 할 것이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D, 또 콜라겐, 케라틴, 그런 미네랄들과 함께 비타민을 같이 먹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발에서 가장 중요한 약용 효모와 콜라겐 역시 이 모낭을 지키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만들 때 설계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벽돌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쵸? 이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영양 공급입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모발 콜라겐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모낭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약을 먹더라도 이 약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도록 지지해주는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의사가 알려주는 성별 맞춤 처방.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될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첫 번째 환자분은 선생님, 이마가 갑자기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지난달에 찍었던 사진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달에 사진을 찍으니까 확실히 이마가 넓어진 것 같아요 라고 오셨어요. 어떤 약을 처방해 주면 좋을까요? 이 남자분께는 피나스트리드 계열의 약을 복용하면서 부분 부족하다면 미녹시딜을 도포하고 모근 콜라겐으로 모낭을 튼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환자분 볼게요. 두 번째 환자분은 타병원에서 탈모약을 드시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탈모약에 부작용이 있죠. 네, 이런 부작용들, 특히 이제 성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이분께는 어떤 치료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먹는 약 대신 미녹시딜처럼 바르는 약을 먼저 사용해 보면서 고함량 모발 콜라겐 그리고 비오틴과 같은 모발 영양제를 복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 여자분이신데 정수리에 숱이 없어졌어요. 확실히 이렇게 이제 드라이 하잖아요, 여자분들. 그래서 이제 예쁘게 드라이를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모발이 착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풍성한 컬이 안 살아요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이셨어요. 네, 이분께는 어떤 약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여성분들의 치료에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은 호르몬 부분이에요. 특히 가임기 여성이라면 탈모 치료제에 관련되어서 이제 가루가 날리거나 이제 피부에 닿기만 해도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근과 모발을 튼튼하게 하는 약용 효모나 모발 콜라겐, 그리고 비오틴, 또 비타민 E와 비타민 D와 같은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서 영양치료를 먼저 시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가임기 여성인지 가임기 여성이 아닌지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낭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탈모 치료의 핵심은 죽은 모낭은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낭이 섬유화돼서 아스팔트처럼 굳기 전에 약으로 호르몬을 잘 조절하고 콜라겐으로 모낭 환경을 잘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설계도는 약으로, 벽돌은 콜라겐으로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1년 뒤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